네.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요. 82쪽 아래 보시면 섬유질, 유리, 기타 조경 재료의 정적인 상태의 물, 호수, 연못, 풀. 이런 건 정적인 상태의 물이죠. 동적인 상태. 움직이는 건 폭포, 분수, 벽천. 벽천은 이제 실내에 조그만한 인공 폭포? 그런 거고요. 근데 캐스케이드는 계단식 폭포 있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상태, 동적인 상태 물인데, 기타 이제 기타 재료죠, 이제는. 조경 재료에.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조경 시공 및 관리. 예, 83쪽으로 넘어오셔서, 식지의 기준 또는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무를 심느냐? 첫 번째는 경계식재, 주로 울타리용으로 나무를 많이 쓰죠. 지엽이 치밀하고, 지엽이라는 거는 이제 가지와 잎이죠. 치밀하고 전정에 강할 거. 쥐똥나무, 회양목, 개나리, 명자, 매자, 화살 이런 거죠. 화살나무. 유도식재는 원뿔형, 이렇게 원뿔형이나 수관이 큰 거. 예, 이렇게 수관이라는 거는 가지와 잎으로 뭉쳐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큰 거를 식재해서 출입구 등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유도식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중간으로 빠지는 램프 시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통 표지, 방향 표지가 있잖아요. 요 뒤에다가 이제 좀 나무를 좀 심어 놓는 거죠. 요게 이제 잘 보이게. 그리고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각도를 잘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죠. 이런 거를 우리가 유도식재라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유도식재죠. 차량이나 사람이 입구를 찾을 때, 공원 같은 데서 입구를 잘 모를 때에 입구를 강조해주는, 입구에다가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유도식재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식재는 꽃이나 열매 등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수종을 식재를 한다. 차폐식재는 불필요한 곳을 가려준다. 예를 들어서 흉측한 콘크리트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아니면은 사람의 시선에서 좀 가려주는 거죠. 옆집에서 자꾸 우리 집을 안방을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이렇게 나무를 좀 심어주는 거, 이게 바로 차폐식재입니다. 녹음식재는 그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반드시 지하고가 높은 낙엽교목을 식재한다. 지하고라는 거는 여기서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이건 수관 마지막까지 해서 땅까지, 이거를 우리가 가지짓자, 지하고다. 그래서 우리가 BH다. 그러고 이거를 이제 미터로 나타내죠. 지하고. 나무까지 아래 높이, 지하고. BH 미터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요, 다음에 녹음식재. 그래서 낙엽이 지는 교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녹음식재로서 적합한 것은 그러면 플라타너스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거, 벚나무도 괜찮고요. 좀 교목, 관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록수도 안 좋아요. 왜냐면 또 겨울에는 또 햇볕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낙엽 교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피식재, 땅을 피복한다. 3번의 지표식재랑은 조금 다르죠. 지피식재랑 지표식재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표식재는 꽃이나 열매 등이 아름다운 나무고, 지피식재는 땅을 피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재 기반 조성기 중에 토심. 교목은요, 90에서 150cm는 돼야 돼요. 교목을 심으려면, 토심이.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은 지하주차장 등이 있으면은 지상에다가 화단을 심을 때에는 토심을 90cm 이상 확보하는 게, 교목을 그래도 심으려면은 90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목의 토심은 90에서 150. 경사는 수직대 수평이 1대 3보다 완만할 것. 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요, 교목을 식재한다. 그러면 경사도가, 여기가 이제 3이면은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이게 1대 3보다, 1대 3보다, 얘보다 완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교목을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관목은 좀 괜찮아요. 관목은 1대 2보다 완만하다. 얘는 관목을 이렇게 식재할 수가 있어요. 1대 2보다 완만하다. 그 다음에 식재공사 보겠습니다. 수목의 이식 시기는 대체로 봄, 가을이 좋다. 예,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번에 특히 요게 시험에 좀 나오는데, 상록 화렵수는요, 6, 7월 장마 때, 예, 요 말이 나오는데, 뭐 3월 하순, 4월 중순이 좋긴 한데, 6, 7월 장마 때를 가장 좋은 시기로 봐요. 햇볕은 가려졌죠? 비는 많이 오죠? 물은 충분히 공급되죠? 6, 7월 장마 때 심으면 좋다. 나머지는 주로 이제 봄, 가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굴치. 자, 나무를 심으려면은 나무를 캐서 옮겨야죠. 그런데 분의 크기가 얼마면 좋겠느냐? 수간지름의 4배에서 6배면 좋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분을 이렇게 뜰 때요. 분을 이렇게 뜰 때 요게 이제 D다 그러면은 요게 직경을 D다 그러면 보통 이걸 우리가 보통 4D 정도를 많이 합니다. 4D. 예. 요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요. 뿌리분의 지름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뿌리분의 지름을 계산하는 공식을 얘기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뿌리분의 지름은요. 분의 지름이라 그러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상으로 물어본다든지 그냥 몇 배냐? 근원경에 몇 배로 하는 게 좋냐? 4배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cm면 여기 40cm 정도 뜨면 된다.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라. 그러면 뿌리분의 지름은 24 플러스 m-3 d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D는 이제 상수인데요. D는 상록수는 4고 낙엽수는 5를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냥 상수니까 상록수는 4, 낙엽수는 5를 집어넣으면 되고 요 n이 뭐냐면 n이 근원지름이에요. 근원지름을 센티미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대체로 근원직경이 몇 배냐? 그럼 4배. 4배에서 6배 이러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만약 숫자를 주고 계산을 해라. 거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R이 근원지름 소나무가 R이 15다. 15cm다. 그러면 24 플러스 n 대신에 15 빼기 3 곱하기 D가 상록수니까 4죠. 4다. 그래서 72cm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다음에 운반, 뿌리분이 드러날 때는 목도. 두 사람이 이렇게 목에다 거는 거 있죠? 목에다 거는 거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가 목도라 그래요. 그리고 크레인이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것들은 좀 큰 것들이죠. 체인블럭. 체인블럭은 이렇게 도르래 형태로 된 거죠. 도르래 형태로 사람이 이렇게 장갑 끼고 도르래 형태로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체인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레커는 이런 거예요. 레커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수레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이 잡고 그러니까 분을 이렇게 떠내는 분을 이렇게 지렛대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떠내는 여기 이제 레커입니다. 레커. 우리 뭐 옛날에는 뭐 일본 말로는 니아까 그랬네요. 레커입니다. 레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목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도 재료는 뭐 참나무가 좋다. 뭐 이런 문제. 목도 길이는 150cm가 적당하다.
목도 한 개당 뭐 50kg, 목도 4개로는 200kg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나무 심는 거. 우리가 교목 식재라 그러죠. 교목 식재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교목, 그냥 나무를 심을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FM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심을 때는 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시험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나무를 살리는데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목 식재 첫 번째는 표토를 걷는다. 표토를 걷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토를 걷는다. 표토를 이제 그 표면에 있는 흙 있잖아요. 표면에 있는 흙이 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걷어놔요. 우리가 표토 유기물층을 A0층이라 그러잖아요. A0층.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걷어서 따로 놔뒀다가 거름으로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흙을 긁어서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덩이 파기. 구덩이를 파는데요. 이 구덩이 크기는 분의 1.5에서 3배 정도의 구덩이를 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는데 1.5에서 3배 정도 깊이로 구덩이를 파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의 1.5에서 3배 구덩이 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밑거름을 주고요. 밑거름 플러스 표토를 거기다 얹어야 돼요. 자, 밑거름하고 표토 밑거름 먼저 넣고요. 완전히 부숙된 밑거름을 넣고 표토를 그 위에다 덮는데요. 처음에 모아놨던 흙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덮는데 표토 두께가 5cm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밑거름하고 뿌리분이 직접 닿으면 안 돼요. 밑거름과 뿌리분이 직접 닿지 않도록 표토로 덮어주고 그 위에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안치기. 가지가 많은 쪽을 남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전생지 전에 이제 자라던 자리에서 이제 남쪽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그래서 가지 많은 쪽을 남쪽으로 해서 보통 그렇게 나무를 안 치는데 나무를 안 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이렇게 팠잖아요. 밑거름하고 여기 표토까지 했죠. 그 다음에 나무를 안 칠 때 너무 깊게 묻지 않고 예전에 묻혔던 깊이 있죠. 예전에 묻혔던 깊이만큼만 묻으시는 거예요. 너무 깊게 묻으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올라오면 또 말라 죽겠죠? 너무 깊이 묻으면 질식해서 죽고, 너무 올려서 심으면 또 말라 죽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무를 일단 안 친 다음에 이제 소콕을 넣고 물잼을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흙을 다 넣지 않고요. 한 70~80%만 넣어요. 70에서 80% 정도만 흙을 넣은 다음에 물을 줍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막대기로 쑤셔요. 공극을 없애는 거예요. 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서 공극을 없애는 게 바로 물잼입니다. 소콕을 넣고 물잼을 합니다. 소콕 넣고 물잼.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흙을 넣고 잘 밟아준 다음에 이제 물집을 만들고요. 물집 이제 여기 이제 볼록하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한 번에 물을 주는 거죠. 또 물을 줍니다. 예, 관수라 그러죠. 물을 주는 거를 관수를 하고 요 자리에 이제 거적이나 아니면 나뭇잎 같은 걸로 덮어주는 게 멀칭이에요. 멀칭은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멀칭을 합니다. 관수하고 멀칭을 합니다. 물집은 이렇게 동그랗게 주변에 동그랗게 이제 뚝을 쌓아서 이렇게 물을 가둬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 또 물을 주고 멀칭,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적이나 나뭇잎으로 덮어주고 끝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교목을 식재하는 건데요. 네. 보시면은요. 교목 식재. 다음에 이제 그 9번의 전정. 이식한 나무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가지를 좀 줄여줘야 돼요. 증산량을 줄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주목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주목은 또 그 삼각지주, 뭐 사각지주, 대형목 지주로는 당김줄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어로프 같은 거 막 당겨놓는 것도 있어요. 예, 그 대형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식 당시에는 주로 이제 밑거름 외에는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새로 내리면 또 그때 주죠. 그리고 이제 이식을 했는데 왜 나무가 죽느냐? 예, 거기 책을 85쪽 보시면 충분히 물을 주지 않았다. 관수를 안 했다. 두 번째, 이식 적기가 아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이식을 했다. 혹은 너무 깊이 심었다. 뿌리를 너무 많이 잘라냈다. 늙고 허약한 나무를 이식했다. 뿌리 돌림이 반드시 필요한 수목을 그냥 옮겨 심었다. 뿌리 돌림은 뭐냐면 미리 뿌리를 잘라가지고 옮겨 심기 전에 미리 뿌리를 잘라서 잔뿌리를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잔뿌리가 좀 발생한 다음에 옮겨 심는 거예요. 이걸 뿌리 돌림이라 그래요. 미리 그 전생지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동안에 뿌리를 좀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뿌리가 발생하도록 돕는 거를 뿌리 돌림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 뿌리 돌림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죽을 수 있습니다. 뿌리 사이에 공간이 있다. 뭐 바람이 들어가서 햇볕 또는 햇볕을 말랐다. 완전히 그 목대 부분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너무 올라왔어 나무가. 그럼 말라 죽죠. 분이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 안 돼요. 너무 깊이 심어도 안 되고요. 바람이나 동물이 막 그냥 막 멧돼지 같은 게 들이받아 버리거나 지하에 각종 오염물이 있거나 지상에 각종 공해가 심할 때 지엽, 증산량이 지엽이라는 거는 가지와 잎이죠. 증산량이 흡수량보다 증산은 물이 날아가는 것, 흡수는 물을 빨아들이는 건데 증산량이 많을 때, 배수가 불량할 때, 미숙 퇴비나 개분, 을 과다하게 시비하였을 때, 항상 퇴비는요 완전히 썩어야 돼요. 토양 침식으로 뿌리 노출 시,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쓸려 나간 거죠. 지하수가 높은 토양, 지하수가 높다는 거는 배수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배수가 안 되면은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식 토양에 유독가스나 유류가 스며들었다. 기후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에 수피 감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무를 이식하고 나면은 수피를 감죠. 수피를 막 감습니다. 겨울철에 추워서 감는 것도 있고요. 이식하고 나서 감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가지와 줄기로 빠져나가는 게 22%가 빠져나가요. 2% 이제 78%가 나가고 그래서 소나무 이식 후에 또 소나무점을 예방하는 거예요. 소나무의 경우에는요. 막 랩으로 막 감아버려요. 랩으로. 비닐 랩 있죠. 이런 걸로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나무 이식 후에는 소나무 좀 예방이 가장 큰 이유고 또 소나무가 아니라면 이식 후에 수분 증산 방지, 동해나 병충해 방지, 여름 햇볕에 줄기가 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사람만 피부가 타는 게 아니고요. 나무도 피부가 타요. 햇볕을 계속 받으면 목재가 줄기 부분에 이렇게 껍데기가 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새끼줄이나 녹화마대를 감고요.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거를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같이 바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석회 같은 거를 바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진흙도 발랐다가 황토도 바르고 나무 줄기에다가 이게 전부 다 병충해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 증산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뿌리 돌림 목적 이식력이 약한 나무 뿌리에 잔뿌리를 발생시켜서 이식력을 높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식 시기로부터
6개월이나 3년 전부터 실시하는데 보통 가을에 실시하는데요. 나무의 뿌리를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나무가 있으면은요, 여기에 그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막 뿌리를 막 잘라버려요. 여기서 이제 잔뿌리를 위에서 잔뿌리를 발생시켜서 나중에 이제 들어다가 옮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쓰러지더라 이거예요. 다 자르지 말고 아래로 뻗은 거와 위에서 봤을 때 사방으로 뻗은 거 지탱할 만한 뿌리는 남겨두자 이거죠. 대신에 지탱 목적으로 남겨놓은 거는 가운데를 벗겨요. 껍질을. 가운데를 껍질을 벗기고 묻어놔요. 그럼 밑에 이제 잔뿌리가 있었는데 이게 죽어버리고요. 요 위로 생겨요. 나무는 껍질이 벗기면 그 아래는 죽습니다. 예, 우리가요. 잎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하향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밑으로 가서 그 잔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밑으로 이동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탄소 동화 물질 있잖아요. 잎에서 만들어진 탄소 동화 물질은 껍질을 통해서 하향 이동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잔뿌리가 나면은 얘는 이제 지탱 목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제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끊습니다. 그걸 옮겨 심을 때 끊어요. 이게 환상박피예요. 그래서 그 방법, 뿌리 돌림 방법은 근원지름에